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란 후계 윤석열은 이승만의 환생인가 제2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군부 이야기인데요. 뭐 군부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해당이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군부도 한심하지만 이 군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윤석열의 불법 지시에 그냥 따라갔던 그 장군들, 뭐 그냥 따라갔겠어요. 성공하면 자기네가 더 큰 권력 줄 줄 알고 따라갔겠죠. 여기도 한심하고, 또 하나 이 경찰들, 사실 경찰들은 검찰의 완전 밥 중에 밥이었잖아요.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검찰이 뭐 경찰이고 완전 자기네 종으로 여겼어요. 그러던 경찰을 갖다가 그나마 민주당 정권에서 경찰에게 수사권도 주고 이 많은 걸 해줬는데, 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가담했잖아요. 이거 경찰들도 아주 뼈를 깎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밉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그냥 주는 것이 합당한지,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지금의 현재 사법 권력, 이 경찰 권력,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논의를 이제 거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윤석열과 이 다 육사 출신 장군들, 또 이 중에 핵심은 이 충암고 출신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들은 왜 윤석열의 불법 쿠데타에 다 가담을 했나, 이 별들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또 뭐냐면 그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한심한 거죠.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윤석열과 이 김용현, 이 여인영, 이들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회를 갖다가 강제로 해산시켜서 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합격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화문에 50만, 100만 모여요. 그럼 이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이 정상이 아닌 아주 극우 파시스트들이잖아요. 이들 발포 명령 내리면은 이미 국회를 다 해산시켰기 때문에 발표 명령에 응하는 장군이나 영관급이나 이 장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또 비극이 생기고 전 세계의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국격이 완전 한순간에 추락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저희 그 1억1 역사 TV에 잠깐 이제 방송에 들었죠. 육사가 아주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왜 병들어 있냐면 이 육사의 뿌리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사의 뿌리가 이런 서간도의 신흥무관 학교나 그 다음에 북간도의 사관양성소라고 있었어요. 서간도는 압록강 북쪽이고 북간도는 두만강 북쪽인데요. 이쪽에 다들 서간도에도 독립군 군관학교, 그 사관학교가 있었고, 북간도에도 사관양성소라는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이들을 갖다가 이 학교를 자기네의 정통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이 국군은, 특히 육군은 미군정이 만든 군사영어학교, 그 다음에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다들 친일파들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정통으로 삼으니까 저런 반국가적 행태, 내란죄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육사 초대교장 이형군, 이용준의 사이인데요. 둘 다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용준은 이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하죠. 그래서 미군정이 만든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갖다가 국군의 뿌리로 삼고, 국군의 날을 언제로 삼냐면 6.25 전쟁 때 38선 돌파한 날을 갖다가 국군의 날로 삼고, 아니 한 나라의 국군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 뺏겼잖아요. 그러면은 뭐 신흥무관 학교의 첫 졸업생이 배출한 날짜라든지 아니면은 이 신흥무관 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도강해가지고 일제를 타격한 날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기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친일파들이 이 국군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저 이 이승만 자체가 친일파니까 이 군인들 등용할 때 아주 일본 육사 출신 너무 이뻐하고 또 만주국의 만주군관학교 신경에 있던 만주군관학교 출신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들은 고위 요직을 주고 광복군 출신 중에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부에. 이 사람들에게는 광복군 출신에게는 절대 군사지휘권이 있는 자리를 안 줬어요. 다 친일파, 이 친일 쓰레기들한테만 군사지휘권이 있는 자리를 줬죠. 그러니까 이들이 1953년 10월 달에 5군단 창설식을 하는데 1군단장 이영근, 일본 육사 출신, 2군단장 정일권, 만주군관학교하고 일본 육사 출신, 3군단장 강문봉, 마찬가지로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출신, 그 다음에 5군단장 최영희, 일본 전후대를 나와가지고 미군정의 군사영화학교 출신, 다 이런 인물들이 한국군의 정신적 지주가 되다 보니까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쿠데타, 그 다음에 전두환 쿠데타 이걸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가적인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12.3 내란 행위에 가담을 한 겁니다. 이 광복군 출신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철저하게 다 이제 숙청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승만이나 윤석열이나 이 둘 다 전쟁광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밝혀지는 게 북한에서 평양 상공에 드론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누가 보냈냐? 민간인이 보냈겠어요? 한국 군부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 전 육군대장이 누구로부터 북한에 무인 드론기 띄우라는 지시 받았는가 12.3 쿠데타 실패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 처벌해야 돼요. 이건 외환죄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포를 쏘게 해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 계엄전 대북 원점 타격,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리는데 그거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평화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원점 타격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북한을 직접 타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 국지전 하는데 이게 국지전이 될지 전면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총을 한번 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돈 많은 강남 사람들, 대구 경북 사람들, 윤석열 지지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6.25 때 같은 농업국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서울하고 휴전선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미사일하고 포를 갖다가 수백 발 갈기면은 강남에 폭탄이 미사일이 한 발만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여기저기 산업단지에 미사일이 한두 방 떨어져 봐요. 한국경제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김영현이 이런 인물들 전쟁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걸로 전쟁 일어나는 걸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보내서 전쟁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원점 타격을 하려고 했는데 합참의장이 거부했죠. 합참의장은 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주 한심한 인간인데 당시 합참의장은 거절했어요. 이걸 원점 타격했다가 북한에서 원점 타격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쏠 거잖아요. 그럼 전쟁 나잖아요. 그럼 이 나라 망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돼야 되는데 합참의장을 안 시키고 육군참모총장을 이제 시킨 건데요. 다행히 이 당시 북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별 사항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요.
드론을 빌미로 북한에서 여기에 포 몇 방 쏘면은 그거 빌미로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폭망하는 건 둘째치고 그걸 빌미로 계엄령 선포했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북한 핑계로 탱크 다 동원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사람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획책한 이런 무리들이잖아요. 이 내란범들이. 그래서 이 친일 세력들은 항상 불리해지면은 전쟁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 6.25 때 북한이 먼저 남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침하기까지의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에 최병덕 당시 총참모장, 일본 육사 출신이죠. 6.25 전쟁 나기 1년 전에 뭐라 그래요? 38선을 뚫을 자신이 있으며 대통령의 명령만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약 그 전쟁 나기 한 10개월쯤 남은 시점에 38선 경비는 그야말로 철통 같다. 북벌에 관해서는, 북벌이 뭡니까? 북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언제나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하겠는데 국제정세에 비추어 경솔히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 당시에는 이승만 때는 북진 무력 통일이 국시였어요. 그 다음에 정일권이도 전쟁 나기 1년 전에 38선 충돌로 전투태세에 돌입했으며 유일한 목표는 실주 회복이다. 북한 회복하겠다는 거죠. 군은 지금 이미 비상한 결의 밑에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시각이 뭐예요? 전쟁 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은 전력을 경주하여 총진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실주 회복에 국민은 총궐기하여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아주 전쟁 도발하다가 실제 북한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무너지고 도망가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승만이 48년 정권 잡고 나서 너무 실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1대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1950년에 2대 국회에서는 한독당이, 제가 문서로는 못 봤는데 구전으로는 들은 이야기 드립니다. 한독당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2대 국회는 한독당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는 거죠. 비밀리에 결의했다는 거죠. 한독당이 참여하면 무조건 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승만이가 김창룡 당시 방첩사령관, 이것도 일본군 헌병 5장 출신이죠. 김창룡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친일파 전봉덕이라든지 당시 헌병사령관, 부사령관이었다가 이 안두희가 백범 김구 선생을 저격하니까 당시 이제 헌병사령관이었던 장흥 대령이 그 백범 김구와 그 인연이 있는 인물이니까 그 날짜 바로 안두희가 백범을 저격한 날 바로 모가지 잘라버리고 이 전봉덕이를 갖다가 그 헌병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안두희를 보호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승만 정권이 얼마나 악질이냐면 자기네가 그렇게 죽여놓고 나서 백범 암살의 책임을 광복군 제3지대장인 김학규 장군에게 돌려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김학규 장군이 나중에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죠. 이승만 정권 때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승만을 지금 윤석열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 냈다, 누구도 뭐 돈 냈다, 누구도 돈 냈다 하잖아요. 이들은 뭐냐면 다시 이 시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너 빨갱이지 해서 재판도 없이 잡아 죽이던 이 시대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 다음에 김석원 1사단장. 저 김석원이는 일제가 만주사변 일으킬 때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물론 또 이제 다 일본 육사 출신인데, 이때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되기 딱 그 열흘 전쯤에 이 김석원이 말하는 거 보세요. 1사단장인데 지금 어떤 기관에서든지 개인이나 혹은 단체를 막론하고 공산당 유해의 국민을 해친다면 그것은 역적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경찰이나 군대 모함도 역시 공산당 유해의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러한 도배가 있다면 즉
처단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군이나 경찰에 친일파, 친일 매국노가 많이 들어가 있다 라는 말들을 하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다 자기네가 처단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김사권이가 그 당시 만주사변 일으킨 공으로 일왕 히로히도로부터 하사금을 받자. 그 하사금 가지고 그나마 김사권은 고등학교 설립해가지고 나중에 교육자 임내 해가면서 일정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백범 김구선생 암살당하니까 군이 사주했다라고 하는 말이 파다합니다. 이날 백범 암살당하던 날 이 안도희가 경조장에 나타나가지고 백범을 쐈죠. 그러니까 백범 경호원들이 안도희를 체포하니까 그때 갑자기 헌병대 장교가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이거 현역 육군 소유이니까 우리가 데려가겠다.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총소리 듣자마자 나타납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하니까 내가 그 경교장 옆에가 적시자 병원이 있잖아요. 아, 치료받으러 왔다. 총소리 들려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안도희를 헌병대에 데려가가지고 잘 모셔라. 이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일요일 날 쐈는데 왜 일요일 날 쐈냐면 당시 헌병사령관 장흥대령은 백범에게 우호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장흥사령관이 그날 출근 안 하고 이 부모 묘소에 참배하러 간 날, 그날 이용해가지고 백범 선생을 암살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장흥대령이 급히 헌병대 와보니까 안도희가 아주 영웅대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흥대령이 이 백범을 민족의 지도자를 암살한 놈이 어떻게 이런 대접 받느냐고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하니까 넣었죠. 그랬더니 이승만이 바로 장흥 잘라버리고 전봉덕이를 갖다가 이 친일 일제 고등 검사 출신인 전봉덕이를 갖다가 사령관으로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 군부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김성룡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최병덕이가 군은 백범 김구 암살과 무관하다. 일단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도 이때 이승만 정권의 실정이 심각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이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5월 30일 선거에서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중앙회가 55석에서 14석밖에 못 얻어요. 득표율이 6.8%예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대구 경북 사람들 지금 저렇게 내란을 옹호하는 당을 갖다가 계속 끼고 가다가는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일반 딴 지역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을지 저는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승만 당이 받은 득표율이 6.8%예요. 그 다음에 친일 지주정당 한민당 후신인 민주국민당이 받은 표가 24석 9.8%예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왜곡되는 게 이들이 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뭐 사회주의 계열의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독립당도 전부 다 제거가 된 다음에 이 완전 친일파 대한독립촉성중앙회와 친일 주주정당 한민당 이들이 여야를 이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승만이 계속 이제 반칙을 해가지고 계속 그 계엄령 선포하고 불법 개헌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나마 한민당이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 여야 체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야 막론하고 보수 친일 정당은 다 참패해요. 그래서 무소속이 126석이나 확보를 해가지고 득표율이 63%예요. 이들보다 당시 여당보다 10배를 더 많이 획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국민들이 대단히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에.
그 이후로 많은 왜곡을 겪으면서 지금 표심도 많이 왜곡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승만은 이때 되니까 뭐 도저히 6.8% 득표율 가지고는 더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승만을 살려준 게 북한의 이제 남침이죠. 여기 보세요. 당시 이제 조수왕 선생에 대해서 던지자 양심의 한 표, 조수왕 선생에게. 이 조수왕 선생이 이 삼균주의, 한국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아주 중요한 정강이, 핵심 정강이 삼균주의잖아요. 정치의 균등화, 그다음에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 이걸 주창한 조수왕 선생에게 한 표 던지자 해가지고 조수왕 선생이 당시 전국 최고 득표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분단 상황 때문에 이승만이 또 살아나죠. 북한에서 그 남침을 하니까, 6.25 남침을 하니까 그걸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이들이 또다시 북한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서 다시 군사 통치로 하려고 했던 것이 12.3 내란 및 외환의 그 핵심 계획이었는데, 이 당시 우왕좌왕 하다가 요즘 같은 때 계엄군 이러면 당시 공수부대들 다 북한하고 무슨 사건이 난 줄 알고 왔다는 거잖아요. 와보니까 국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죠. 막 그 당시 이 보좌관들하고 시민들이 강하게 막 제지하면서 이 반란군이냐 막 하니까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해제 표결을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 내란범들은, 그러니까 윤석열부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이러한 쿠데타를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